하락장에서 불안한 이유는 불나방처럼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장의 가능성을 믿는다면 절대 불안하지 않겠죠.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테넥스 미디어의 트레이더 송입니다. 지루한 횡보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조금씩 상승 가능성이 있는 재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네크에서 선물 ETF 상품을 폐쇄하기로 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단기 반등을 해주었지만 그레이스케일의 매도 압력으로 재차 횡보 중입니다. 근데 그레이스케일의 물량이 일부 시장에서 정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이더리움 ETF 다음에는 리플이 될 것이다 라는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소식도 함께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자, 핵심 뉴스를 좀 살펴보면은 지금 뉴욕 증시가 예상보다 강한 소비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했습니다. 그러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을 했고 이 금리 시장에서 전달만 해도 90%가 넘었던 이 3월 금리 인하 기대감은 5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영국의 물가 지표와 소매 판매가 강하게 나오면서 이 미국 국채 금리가 순간적으로 4%나 급등하는 그런 이슈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증시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덩달아 비트코인도 상승을 못해주면서 여전히 횡보를 하고 있죠. 아무래도 미국 경제가 견고할수록 연준은 금리 인하 시기를 더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증시는 부담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이 소비자 지출이 강하다는 것은 여전히 미국 경제가 강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를 갖겠죠. 그래서 지금 시기는 이 연준과 시장이 합의점을 찾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자, 이어서 호재라면 호재일 수 있는 게 어젯밤에 나스닥 개장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은 이 바네크 비트코인 선물 ETF를 폐쇄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단기적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 투자자들이 그레이스케일의 GBTC를 매도함으로써 지속적인 상승세는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하지만 GBTC의 매도에 따른 비트코인의 이 가격의 약세는 단기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이 그레이스케일의 GBTC는 비트코인 펀드로 운영되던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미 증권법에 따라서 장외 시장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규제를 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리되면서 이 GBTC는 ETF 상품으로 전환할 수가 있고 그동안 매도에 어려움을 겪었던 투자자들이 매도를 시작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에 영향을 어느 정도 주었죠. 자, 그런데 이 GBTC에서 빠져나간 자본 중에 상당량이 이 비트코인 현물 ETF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이 GBTC를 매도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투자 매력도가 낮아서가 아니라 이 그레이스케일의 운영 수수료가 1.5% 다른 경쟁사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지금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자, 실제로 이제 일부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자, 실제로 지금 블랙록, 피델리티 등 경쟁사의 이 비트코인 현물 ETF로 유입되는 자금의 규모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GBTC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량들이 비트코인으로 빠져나간다면 합해서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모든 물량들이 한꺼번에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늦추면서 이렇게 물량을 정리하겠죠. 왜냐하면 한 번에 모든 물량들을 던지게 된다면 이 시장에서 SEC가 또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제 소송이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선동했다 이런 이유로 왜 21년도에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의 시세를 엄청나게 들었다 놨다 했잖아요. 이제 이런 행동은 못하는 거죠.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모든 물량을 시장에 쏟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면은 지금 1월달이니까 한 5월이나 6월쯤 되면은 그때부터 순매수세로 돌아설 거고, 이 4월부터 시작되는 반감기와도 시작이 딱 겹치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연말에 전고점을 넘어서고 이 10만 불, 원화로는 1억을 넘을 것이고 연말이나 연초에 2억 정도는 찍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레이스케일은 언제든지 이 운용 비용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1.5%라는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다른 ETF의 수량들이랑 GBTC랑 비슷해지겠죠. 그러면 그쯤 가서는 이 GBTC도 수수료를 0.25% 정도로 낮출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레이스케일 입장에서는 돈을 벌 수 있을 때까지 벌어야 하니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선택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전반적인 흐름들을 지금 봤을 때는 지금 수수료 매도 압력은 생각보다 일찍 끝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길게는 뭐 5개월 6개월인데 그 전에도 끝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단기 압력은 어느 정도 사그라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서 다음 타겟이 이더리움 ETF였잖아요. 이더리움 ETF도 5월에서 8월 정도 사이에 승인이 될 것 같긴 한데 5월달에는 뭐 일단 연기 한번 할 거고 8월달 안에는 승인되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게 이 다음에 운용사들이 노릴 법한 다음 타겟은 이 리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두 가지 배경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증권성이죠. 이 SEC는 토큰 자체에 대한 증권성을 판별을 마무리 짓기 전까지 이 기초 자산으로 삼는 ETF의 승인 신청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리플이 SEC와 소송을 했잖아요. SEC는 증권이다라는 형태로 SEC에 소송을 받은 적이 있는데 결국 법원도 이
리플에 손을 들어주었고, 결국 그렇다면 이 토큰에 대한 증권성 리스크가 다른 알트들 대비 리스크가 더 낮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두 번째로는 인지도입니다. 인지도와 시장의 활성도, 즉 거래량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이 전통 금융시장을 통해서 개인이든 기관이든 이 자금이라는 것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대중적인 인지도가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그 점에서 리플은 충분히 자격이 주어졌다. 그리고 이 거래량과 호가창, 이 유동성을 봤을 때 시장 조작도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거래 활성도도 굉장히 중요한 고려 사항이며, 이러한 부분들은 다른 알트코인에 비해서 유리한 점으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세 번째 ETF 상품은 리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리플은 조금 힘들다. 그래서 이 5월달, 6월달 이쯤 들어가서 리플을 모아가셔도 충분히 늦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혹시나 물려 계신 분들은 일부 정리를 하면서 다른 코인으로 갈아타서 시드를 늘려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좀 드리면, 선물 ETF가 폐쇄되는 게 호재인 이유가 뭐냐면, 선물 ETF 상품이 사라지면 이제 기존에 있던 투자자들이 현물 ETF로 자금을 옮겨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달 30일입니다. 그래서 이 30일 날 이 선물 ETF 상품이 없어진다면 2월 달부터는 다시 자금들이 더 들어오면서 다시 회복해 줄 수 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계속해서 ETF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고 있잖아요. 물론 뭐 GBTC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블랙록, 피델리티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구매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그 말은 즉 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데드크로스가 좀 발생을 하긴 했는데, 자, 각 연도별로 이런 식으로 빠졌던 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데드크로스가 이렇게 났다고 보기에는 애매한 게 살짝 걸쳐진 정도니까 언제든지 이런 그림이 나타날 수 있단 말이죠. 지금 이런 그림에 불과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언제든지 이런 식으로 다시 간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2월 달부터는 어느 정도 도미넌스가 상승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이 자료를 잠깐 가져온 거고, 자, 금과 ETF 승인 이후 가격의 움직임입니다. 자, 똑같은 시점에서 이렇게 승인이 나왔을 때 금은 비슷하게 상승을 해줬지만 바로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왔다. 근데 비트코인도 이 파란색이 비트코인인데 똑같이 지금 일제히 이런 식으로 하락을 했죠. 근데 얼마 뒤 바로 반등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뭐 똑같이 반등해주고 뭐 이런 그림처럼 똑같이 가진 않겠지만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제 비트코인도 제도권 안에 들어왔고 이 미국이 인정을 하는 순간 급격하게 빠지고 다시 말아 올리고 막 20%씩 한 번에 빠지고 30%씩 이런 그림은 이제 나오지 않을 거로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순식간에 이렇게 빠진다는 것은 조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기 힘들거든요. 시세 조작하게 되면 바로 구속입니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이런 선동 같은 것도 못할 것이고, 차트적으로만 봐도 지금은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다. 지금 이렇게 잠깐 빠져도 금도 이때부터는 계속해서 10년 동안 우상향 했거든요. 중간중간에 뭐 마이너스 10%, 많게는 마이너스 20%까지 빠진 적이 있지만 결국에는 지나가는 잔파동에 불과했다. 비트도 지금 딱 그런 시기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이 빠지는 구간이 길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됩니다. 근데 주구장창 빠지는 것도 아니고 반등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계단식 하락을 하기 때문에 알트들도 조금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알트들은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빠지고 비트코인도 하락해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알트의 수급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비트가 살짝 반등해주고 이 위에서 이렇게 횡보하면은 알트코인으로 수급이 붙거든요. 근데 둘 다 지금 하락을 해버리고 밑에서 기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으로 수급이 몰려들지 않는 거죠. 즉 사람들이 다 관망하고 있다, 돈이 크게 들어오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시장 참여자들이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일시적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핵심 뉴스,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고 가셔야 할 핵심 뉴스들을 제가 직접 선별해서 테넥스 미디어 홈페이지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핵심 뉴스만 체크하고 가시더라도 여러분들이 매매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하고요. 핵심 뉴스 업데이트 되었다는 알림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테넥스 미디어 카카오 채널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링크 띄워놨으니까 꼭 한 번씩 체크하시고요. 자, 이제 주목할 코인도 제가 계속해서 자주 올려드릴 겁니다. 지금은 단기 약세장이잖아요, 비트가. 그래서 조금 보고 있는 거고 위험하게 굳이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언제든지 자리는 나오고 반등은 나오기 때문에 그때 뭐 하루에 2개 올려드릴 때도 있을 것이고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온체인 데이터를 좀 살펴보면은 역시 CBDC의 이 매도벽은 여전히 탄탄하게 쌓여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44K를 터치를 못해주고 이렇게 반등이 나왔지만 GBDC의 매도 압력 때문에 여전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더 빠지지도 않고 있다. 이 42K만 지켜주더라도 상승할 확률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자, 차트 보면서 설명 좀 드릴 텐데 이미 이번 상승으로 이 21년도 모든 물량들이 정리가 된 상태거든요. 이제 이 위로는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은 이 구간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정 나온 구간이 지금은 조금 길어질 수 있다. 3월에서 5월 정도, 여름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조금 이런 식으로 눌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죠. 그러다가 이 48K를 뚫는 순간 그때부터는 대상승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12월까지 한 6개월 정도는 이런 대상승장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이 일봉에서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주고 있잖아요. 이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42K 이 구간만 지켜주더라도 이렇게 횡보를 하더라도 이것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상승이라기보다 반등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 44K까지는 충분히 상승해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여기 맞고 다시 떨어졌을 때 이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한 번 더 갈 겁니다. 요 그림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추세가 만약에 뚫린다면은 여기까지는 또 흐를 수가 있겠죠. 요 그림이 예상되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고, 결국에는 일봉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봉을 체크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제가 단타 연습을 계속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약세장일 때 단타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단타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뚫고 올라간다면 여기서부터는 어느 정도 일부 홀딩을 해봐도 되겠죠. 제가 올려드리는 주목할 코인으로 단타를 하루 내지 3일 정도 가져가시면서 단타로 시드를 늘려가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관점은 아직 똑같습니다. 대응도 여전히 똑같고, 저는 이 정도까지 44에서 45까지는 반등이 나올 거라고 일단 생각하고 있고, 여기 뚫는다면 여기서 홀딩 44에서 45 정도 도달했을 때는 일부 정리를 하시고, 안착했을 때 다시 재진입해도 되니까 우리는 안전하게 매매를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네, 관점을 유지하니까 계속해서 바뀔 때마다 제가 공식 텔레그램이나 테넥스 미디어에 업로드를 해드릴 거고요. 정리를 하자면, 자, 4시간 봉인데 결국에는 조금씩 지금 GBDC 물량들이 어느 정도 일부 정리가 돼가고 있다. 반등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고, 지금 저점을 4시간 봉인데 계속해서 높여주고 있다는 그림은 상방에 조금 더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금 물려 계시더라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어차피 돈은 벌게 될 겁니다. 수익 나게 도와드릴 거고, 이런 구간에서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단타 연습 공부하는 시기를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상승이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팩트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와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테넥스 미디어의 트레이더 송이었습니다.